자, 쿠팡이 뉴욕 증시에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몸값이 무려 33조 원이래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33조 원이 실화인가?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은 우리나라 웬만한 회사들은 대형사들은 시가총액 20조면 우리나라 기업 랭킹 20위 내에 들어갑니다. 33조면 거의 그거의 2배잖아요. 그랬는데 야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봤더니 아니다. 블룸버그는 43조까지 가능하다. 400억 달러. 우와 대단하다고 봤더니 요즘에 진짜 IPO가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 하고 나오는 말은 55조.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엿 바꿔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 기사가 나올 때마다 10조씩 올라가 10조씩. 10조 하기 쉬운 기업도 아닌데 55조를 전망한다.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로 했죠. 뉴욕 증시에 NIS에 상장을 하면은 한 10억 달러 1조 원 정도를 상장을 한다 그러는데 자 근데 가격 얘기를 조금 이따 드리고 저게 상장을 하면 가장 대박이 난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손정희. 쿠팡의 최대 주주가 창업자 빼면 창업자분은 지분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창업자분 빼면은 최대 주주가 손정희의 비전 펀드죠. 대충 35에서 40% 정도 들고 있대요. 근데 아까 전에 얼마라고? 50조. 40%면 20조. 손정희 형이 얼마 넣었냐? 3조. 야, 17조 본 거죠. 17조. 이 손정희 형이 3조 넣고 쿠팡이 무슨 적자 때문에 뭐 기업 망할 것 같아요. 1조 적자가 났어요. 세상에 1년에 돈을 뭐 수천억씩 쏟아 부어서 이 회사 곧 망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야 이거 1, 2년 전 얘기잖아 그게. 이번에 상장하니까 무슨 50조 얘기라면서 3조 넣고 20조를 만들었다. 야 이게 정말 어마무지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비전 펀드는 가장 대주주는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입니다. 절반 정도가 50%가 사우디아라비아 거고 한 30%가 일본의 소프트뱅크 건데 사우디는 일단 저걸로 한 10조 가까이 벌었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재밌는 게 손정희 형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얼마 전까지 그 비전 펀드가 엄청난 손실을 봐서 손정희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그 옛날 뉴스고 2021년의 최신 뉴스는 지금 지난해 2분기 4분기까지 비전 펀드의 연결 순이익이 32조가 났어요. 기염을 토했습니다. 순이익이 32조가 나면서 손정희 형이 이제 막 수학기에 진입했을 뿐이다. 아직 멀었다는 거죠. 이런 짜 기염을 토했는데 기염을 토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만족 따윈 없다. 3조 원이면 뭐 그럭저럭 의미가 있는 숫자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생각은 없다. 정말 기염을 토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많이 번 것 같잖아요. 물론 많이 버셨지. 근데 이 손익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비전 펀드의 손익 그래프거든요. 플러스 25조 갔다가 마이너스 뭐 몇천억 갔다가 플러스 32조 가는 거죠. 야 이거면 이 정도면은 거의 세계 최대급 야수죠. 야 이거는 깨지면은 25조가 깨지고 벌면은 32조가 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만 얘기하는 건데 32조 벌었다고. 사실은 깨진 게 25조였기 때문에 물론 0을 기준으로니까 벌긴 많이 벌었죠. 여러분들 뭐 웬만한 뭐 손익이 뭐 하루에 뭐 1,000만 원이 깨졌네, 하루에 1억이 깨졌네. 자, 이분은 분기에 30조를 벌고 분기에 20조가 깨지는 야, 진짜 저세상 주식을 하는 거죠. 저세상 재밌겠다. 정말로 세계 최고의 도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국가 단위의 그 도박을 하고 있는데 이 25조가 깨지는 게 얼마나 크게 깨지는 거냐? 그 큰 나라 일본에서 마이너스 10조 깨지고 15조 깨지고 두 번의 걸 깨졌거든요. 한 분기에 일본 기업 역사상 최악의 분기 손실이 저희 마이너스 15조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일본처럼 큰 나라에서 최악의 분기 손실이 마이너스 15조. 저거를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32조도 버는 거야. 깨질 때 15조 깨지고 벌 땐 32조 벌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000억은 느낌이 없을 것 같아. 1,000억이 느낌이 있을까? 회장님 오늘 1,000억이 마이너스 갔습니다. 그럼 그딴 걸 왜 보고 하냐 그러겠지. 그딴 거 왜 바빠 죽겠는데. 15.1 아니야. 15.1, 32.1 뭐 이런 거는 소수점은 절사하고 얘기해라. 거의 손이 움직이는 게 뭐 삼성전자 기업보다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5조 플러스 32조 이러면 게다가 우리 정희 형이 지금은 기염을 토하지만 얼마 전까지 어떤 얘기하고 있었냐. 지금 요 마이너스 25조 내려갈 때는 아무리 진짜 천하의 손정희 형이라 그래도 이거 쫄리잖아. 마이너스 25조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은 그 뭐 사우디아라비아 형들한테 100조를 빌려왔는데 25조가 깨졌어. 야 그러면 야 이게 잘못하면은 알카에다와 미팅을 할 수도 있잖아. 100조를 빌려왔는데 25조를 깨지면 이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800억 달러를 일단 현금으로 확보해두겠다. 두세 달 내에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이게 작년 겨울이에요. 너무 많이 깨지니까. 그러면서 샀을 때 춤을 췄다던 ARM을 엔비디아에 47조 원에 팔았죠.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요즘에 가장 잘 나가잖아요.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을 엔비디아에 47조 원, 거의 50조 원 주고 팔고 재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더니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 정도는 수학기의 초입이다. 아직 멀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좀 자세한 그래프 분기 손익을 가져와 봤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10조 깨지고 8조 벌고 11조 깨지고 14조 벌고 8조 야 이런 식으로 11조 벌고 야 이게 진짜 저세상 차트라고 할 수 있고 이 주식을 이렇게 하면 정말 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막 수학계에 진입했다. 왜냐? 비전펀드는 지금까지 131개 회사에 투자했다. 근데 이 가운데 15개만 기업 공개 상장을 했다. 아직 몇 개 남았다고요? 116개 남았다는 거죠. 상장을 이렇게 116개 남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죠. 32조 벌었는데 이제 막 시작이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저 비전펀드가 가장 대박이 났던 게 뭐냐면 도우대시라고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했어요. 이게 얼마를 벌었냐? 대충 10조 벌었거든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도우대시에 들어갔다가 자 아까 전에 쿠팡이 얼마 벌었다고요? 지금처럼 간다면 20조. 비전펀드에서 최고 효자는 누구라고요? 쿠팡. 야 비전펀드가 정말 어마무지한 회사들을 어마무지한 돈으로 사서 벌었는데 지금 도우대시를 능가하는 손정희 아저씨 비전펀드의 초대박 기업이 쿠팡이 됐어요. 지금 20조를 만약에 번다면 아직 상장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실제로 50조의 시가총액이 간다면 이거면은 알리바바 이후에 손정희 아저씨로는 물론 알리바바 때는 거의 60조 벌었잖아요. 200억 투자하고 뭐 60조 벌어서 대박이 났었는데 알리바바 이후에 최대 성공이 이대로 간다면은 쿠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대로 쭉 간다면 번 돈만 따지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멀었다는 거죠. 왜냐? 116개가 남았기 때문에 연간 10개에서 20개를 매년 10년간 상장시킬 수 있죠. 10개면 10년간 10개씩 상장을 시켜서 116개 남았다는 거니까 이제 막 수학계에 진입했다. 얘들아 멀었다. 10년 남았다는 거죠. 10년. 물론 이렇게 너무 장밋빛만 얘기하면 조금 그런 게 우리 손정희 형의 최대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 남은 기업 중에 좀 큰 기업들, 머리가 좀 굵은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큰 분들 있죠. 굉장히 큰 것들은 다 중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국과 미국이나 뭐 중국과 일본이 투닥투닥하면서 에라이씨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은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잘 되면은 지금부터 뭐 10년 남았다고 하는 거고 일단 쿠팡을 조금 더 보면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미국에 가서 상장한 거는 이제 슈퍼 의결권. 지금 이제 창업자가 한 주당 29배 이 2%만 들고 있어도 50%를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걸 슈퍼 주식을 만들기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굉장히 좋은 말은 1,000억을 쏜다 그러죠. 쿠팡맨한테 몇만 명이니까 뭐 몇백만 원씩 되지 않을까? 1,000억 가까이를 쏜다 그러고 자 그런데 혹시라도 궁금하실까봐 쿠팡의 매출액이 지금 13조입니다.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는 2021년이니까 예상이죠. 매출액은 이런데 영업이익은 당연히 흑자냐? 아니죠. 여긴 아직 안 왔고 여긴 예상이고 여기까지를 보면은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6천, 마이너스 1조 천, 마이너스 7천, 마이너스 5천 했는데 작년에 많이 줄었다고 이제 잘했다. 6천억 깨져도 칭찬을 받는데 자 요렇게 실적이 지금 아직도 적자긴 한데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일단 그래도 마치 아마존처럼 한 번이라도 쿠팡으로 물건을 산 고객이 1,500만 명 정말 많이 사는구나. 이 중에서 로켓 와우 가입자 수가 470만 명 진짜 말이야. 지금 한 번이라도 사면 한 30%를 자기네 멤버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쿠팡이 이대로 가면 얼마라고요? 55조.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커머스에서 물량으로 치면은 1위라고 할 수 있는 G마켓과 옥션 두 개 합친 게 이베이 코리아가 매출로 따지면 낮지만은 거래액이 거의 1위거든요. 전자상거래 업체 최대 수준인데 1위라고 치는 G마켓과 옵션이 매물로 나왔는데 몸값이 5조예요. 쿠팡은 얼마? 50조? 될지 모르겠지만 50조, 55조? 네이버가 얼마입니까? 60조예요. 카카오가 얼마입니까? 40조예요. 그럼 쿠팡이 만약에 50조면 네이버랑 비등비등하고 55조면 카카오보다 비싸. 그것도 조금 비싼 게 아니라 이게 40조 대 55조면은 25% 이상 비싸죠. 거의 30% 이상 비싸. 야 잠깐만 네이버랑 만만하고 카카오보다 비싸다고? 카카오랑 쿠팡이랑 바꾼다 그러면 쿠팡이 손해예요. 지금처럼 가면 나 같으면 바꿀 것 같아.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이러면 안 되고. 아니죠. 쿠팡도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보다 10조 이상이 비싸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커머스 시장의 점유율이 아직은 한 13% 되는 것 같고 올해 한 15% 예상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시장 내 15%. 이커머스 기업에서 15%로는 55조. 힘들 것 같아. 이게 정말로 뭐 엄청나게 올라서 30% 40% 이상 과점되는 걸로 가던가 아니면은 뭔가 저 55조를 용인할 수 있는 우리 주주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쿠팡은 요즘에 보여주겠다고 노력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아마존을 따라가겠다. 야 아마존도 이커머스 회사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냐. 예를 들면은 그 아마존이 비싼 이유를 보니까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아마존 월드를 아마존 프라임 같은 데 들어와서 아마존 뮤직은 세계 3위고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세계 1위입니다.
게다가 아마존 원래는 책판 회사죠. 킨들이라고. 책판 회사 이북도 당연히 1위고 뭐 유통은 당연하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미국에서 2위고 세계적으로도 한 2, 3위 들어가죠. 이런 거를 다 모아서 물론 헬스케어도 있고 온라인 약국도 있고 금융도 있고 보험도 있고 요즘에 우주에 투자한다고 또 난리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이런 월드를 만들어서 아마존이 굉장히 대박이 나니까 그럼 우리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작한 게 2018년에 로켓 와우라는 걸 합니다. 현재 가입자 수가 470만 명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구독 경제를 만들었는데 그냥 뭐 유통만 있으면은 아마존하고는 그게 안 되니까 2020년 말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쿠팡이 OTT를 만들었어요. 쿠팡 플레이라는 OTT를 만들었는데 저거 만들 때만 해도 사실 그냥 구색 붙이는 거 아닐까? 야 OTT 시장이 돈을 1, 2억 넣어서 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게 넷플릭스가 지금 돈을 얼마를 쓰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등장한다고 심지어 애플까지 숟가락을 얹어갖고 한 숟갈 뜨자 그러는 건데 지금 뭐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족박스하고 뉴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화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배급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많은 돈을 들여서 걔네 영화들을 지금 예를 들면 50편 아니면 뭐 부산행 변호인 완시성 신세계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사와서 이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얘기하고 오리지널 컨텐츠도 만들겠다. 와 오리지널 컨텐츠 야 요즘에 진짜 저거 오리지널 컨텐츠 만들 수 있는 대표 예능인이나 뭐 노홍철 씨나 아니면은 A급 이상 되는 배우분들의 몸값은 하늘을 뛸 것 같은 게 쿠팡도 만들겠다. 그래서 OTT 서비스 관련 경력자를 대거 채용 중이다. 개발, PD, 작가, 종편 감독, 방송 기술, 비디오 편집자. 정말 OTT 시장은 정말 박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내고 이거만 할 거냐? 그 다음에 쿠팡이 뭐랄까? 아직은 발표 안 했는데 보면 알 수 있죠. 사실 아마존만 봐도 그걸 거의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아마존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쿠팡이 상표권을 등록한 분야가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클라우드, 간편 결제, 핀테크, 심지어 공연 예약, 쿠렌즈는 뭐냐? 쿠팡 프렌즈? 쿠프렌즈. 이름은 뭔지 아직 안 정해있겠죠? 쿠친구, 쿠렌즈. 뭐 이런 게 등록을 했다 그럽니다. 카카오 프렌즈 비슷한 거 아닌가?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하게 뭐 만들었다는 거고 저런 거를 만들어서 한마디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냥 이커머스 기업이 아니라 세계로 치면은 아마존이고 일단 쿠팡은 해외에서 나가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싸우겠다는 거죠. 나를 G마켓과 뭐 옥션 아니면은 그 외에 어떤 유통기업과 붙이지 말라는 거죠. 나는 싸우기를 이쪽으로 싸우겠다는 거지. 이거를 이겨서 뭐 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뭐 쿠렌즈라는 클라우드, 간편결제, 핀테크, IT 플랫폼으로 마치 아마존처럼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겠죠. 한마디로 당분간 적자가 나버리고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겠다. 그것도 안 되면은 글로벌 진출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당연하겠지만 배당 따윈 없죠. 아마존도 그랬지만 투자해야 되니까 돈이 모자르니까 배당 따윈 없다. 돈이 생기는 족족 투자를 해서 카카오든 뭐 네이버든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이제 메인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건 상상입니다. 기자들의 상상력과 애널리스트 형들의 상상력인데 재밌는 얘기니까 한번 보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네이버의 이혜진 아저씨와 손정희 아저씨는 손을 잡았어요. 일본에서 라인과 야후가 통합을 했죠. 그리고 쿠팡의 대주주는 손정희 형이에요. 이거 손을 잡았거든. 네이버잖아요. 네이버, 손정희, 쿠팡이 손을 잡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한 1, 2년 전부터 상상하는 게 야 이게 두 개 다 손정희 형이 이 신발라서 올려놨으면 이게 합병 내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합병이 되겠어? 야 이게 합병이 되면 진짜 뒤집어집니다. 이게 합병이는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게 합병이 말이 되느냐. 네이버 그래도 이게 등치가 60조 55조 비슷한가? 야 왠지 생각에 등치는 이게 훨씬 클 것 같은데 뭐 비슷한가? 하여튼 뭐 등치는 훨씬 클 것 같은데 합병 야 이거 말이 되느냐 할 때 그래 미안 합병 말고 그러면 합병은 너무 상상이잖아. 그러면 나온 얘기가 네이버는 크니까 네이버 쇼핑만 샥 빼서 분사한 다음에 거기다 쿠팡을 샥 넣어서 두 개를 샥 하면은 이커머스 시장을 지배하는 뭔가 된다. 네이버 쇼핑을 썰입니다. 썰. 절대 생각해봐요. 이커머스 공룡이 돼서 우리가 둘이 힘을 합쳐서 후루룩 짭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 2, 3년 전부터 나왔어요. 이 얘기가. 물론 작년에 이걸 하도 물어보니까 네이버가 공식까지 했습니다. 아니라고. 1월에. 벌써 1년 됐죠. 네이버 쇼핑 분사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공식까지 했는데 얼마나 물어봤으면 전화를 해서 얼마나 물어봤을 거예요. 주주총회 할 때도 손들고 저기요 쿠팡하고 합칩니까? 뭐 그거 분사 됩니까? 이거 얼마나 손들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얘긴 했지만은 벌써 1년이 지났고 쿠팡에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손을 잡지 않을까? 합병은 아니더라도 혹시 어떤 유통모에 막 손을 잡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상상 아니야 그게 말이 돼? 아니야 왜? 얼마 전에 보니까 반대죠 이번에는 정용진 아저씨하고 네이버 이혜진 아저씨가 만났더라. 야 만나면은 썰이 나는 거야.
여러분들 만남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만나면은 회동을 했더라. 아 그러면은 야, 알고 보니까 쿠팡하고 손을 잡을 줄 알았는데 신세계하고 손을 잡는다 이마트하고. 그래서 이번엔 이거다. 상상력이죠. 상상력.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합종 연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래량으로 치면 1위인 G마켓과 이베이 코리아는 이미 매물로 나왔어요. 5조예요. 신세계는 지금 물론 땅 파서 열심히 스타필드 짓느라고 정신이 없지만은 쿠팡이 또 상장이 되고,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이커머스가 당연히 자기의 주력 그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뭔가 정반 합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